자, 그럼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 어떤 누구도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서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또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십거리로 희화화되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태남동을 벌인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정도껏 하십시오.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숙의 속옷 숙의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격 손상, 한마디로 나라 망신입니다. 네, 자, 김정은 대변인, 일단 주말 사이에 계속 정말 전직 국가원수가 저러고 있어도 되는 거냐, 혹은 전직 국가원수가 그랬다고 해서 그걸 과연 특검이 세세히 밝혀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양비론을 펼치기는 저도 내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안이 참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일단 윤 대통령께 제가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이상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가 민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민망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보호 수단으로서 저렇게 하는 걸로 일견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 동행에 응해서 수사에는 협조를 하되 내가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억울한 면을 간접적으로 우회 표현하겠다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하려고 해서 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너무 멀리 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만 지금 상황은 이미 가도 한참 멀리 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본인이 앞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양형 참작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될 텐데 지금 유리한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제가 민망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 최소한도로 도리이자 이 두 분을 위해서도 그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 가지 덧붙이는 게, 글쎄요, 우리 2030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속옷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를 했을까? 그냥 완강히 저항을 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것을 끌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해도 그 행간의 뜻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 큰 대자로 누워서 속옷만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국민들이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민망한 국면이 돼버렸다 하는 면에서 정말 앞으로 이런 그 모습이 다시는 펼쳐지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봤어요? 이건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내 얼굴이 뜨겁지? 이런 생각도 저는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안 본 눈을 찾게 되고요. 상상 안 한 뇌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비루하다고 표현을 하는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품격 있게 얘기하는 것인데 비루하다를 찾아보니까 천하고 너절하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외신에서도 이런 거를 다뤘을 땐 전직 대통령이자 법치를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 굳이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뭐 말문을 막히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신동욱 의원이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진술 거부권은 권리지만 수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환 조사에는 응해야 되고요. 사실상 완강한 거부 자체도요. 어떤 이렇게 흉악범들이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강제력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권 침해에 운운할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 인권을 자해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 자기의 인권을 자해해버렸어요. 사실상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으면 벗고 있다가도 수의를 입고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인권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의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을 계속해서 짓밟고 있는 것이고 특검 자체도 사실상 지금 뭐 촬영했던 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영장 집행을 못하면 체증을 해놔서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다.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증한 것 자체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과정인데 이게 인권 침해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공권력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완강히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법의 집행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질환 때문에 본인의 어떤 병 질환 때문에 체온 조절로 인해서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체온 조절을 하려면요. 거기서 속옷만 입고 누워 있지 마시고 술을 입고 검찰이 출동하면 최소한 12시간은 체온이 낮아집니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인데 왜 저기서 이런 식의 어떤 거의 땡깡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보는 국민들이 참담할 수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정화승 논설위원. 그러니까 앞서 지금 출연하신 패널 두 분 전부 다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뭐 저도 민망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사실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위를 벗은 시점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 특검팀에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수의를 입고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얘기는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폭만도 못한 행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굉장히 민망한 행태를 취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서영주 부대변인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뇨 때문에 이게 이 자율신경계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체온 조절에 좀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 있어서 평소에도 그냥 수의를 원래 이 수감실 안에서는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구치소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해줬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쪽에서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하겠다고 하고 뭐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특검을 맞았느냐? 물론 이 상황에서도 아무리 그때 속옷 차림이어도 수의를 입는 게 맞겠죠. 그거는 당연히. 하지만 그렇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특검이 들어서자 그 부분에서 이제 옷을 벗은 건지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이고 아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야 정말 조폭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실 테고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지금 어떤 명확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체증 무슨 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없는 이상은 양쪽에서 아마 그냥 양쪽으로 주장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네, 자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입고 있던 수의를 벗은 건지 혹은 벗고 있었는데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건지 아직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동물이냐 이렇게 모순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내란 수계는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호인 동물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수위를 벗고 있다가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특검의 영장 집행이 이제 무산된 뒤에 다시 옷을 입고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 나간 점을 꼬집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일 수 있을 건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접견할 때는 아프지 않고 네.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는 아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적인 어떤 발병. 그 말은 이제 뭐 선택적 변호인 동물이자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들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게 허위사실로 걸었다고 하는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본인이 상상으로 했겠습니까? 네. 교도관과 특검 측에 철저한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발언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을 말살을 자해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허위사실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찍었던 체증 자료들 네. CCTV 공개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요. 그리고 상세하게 속옷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벗었고 수의를 몇 시부터 입었고 이건 법적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일부 언론에 이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말로 더더욱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물쩍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는데 전 사실상 나라 망신을 지금 전직 대통령이 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이쯤에서 그냥 나와서 그 특검 수사 받고 재판 받으세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네, 자 김동호 대변인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냥 나와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내역권도 좀 세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죠?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짧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금 이런 사태까지가 간 게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란 특검은 이미 구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내란 특검, 이른바 내란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예, 이 양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다른 해병대 특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내란 특검을 중시 여길 수밖에 없다.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구해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은 불법 특검이고 정치 특검이다라는 네. 기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도와줄 수 없다. 수사에 내 조력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분명히 깔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바로 김건희 특검 부인의 어떤 그 비사실 의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진술 조사를 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거기에서는 일절 발을 안 담근다라는 김건희 특검의 대상자가 본인의 어떤 그 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미묘한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을 가서 진술을 거부하느니 아예 발을 안 담그겠다라고 하는 기본 이 내재에 깔린 그 심리가 분명히 작용이 됐을 겁니다. 한 가지 짧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추미애 장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성호 장관 그 3대 4대 전에 법무부 장관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누구도
간파를 하지 못했던 그 법리적인 허점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미처 짚지 못하는 그런 법리를 들고 나와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정말 추미애가 역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구나라는 그런 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사람은 정원동물이다. 그런데 변온동물처럼 행동한다. 이게 도대체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다. 하나 또 변온동물 하면은 또 이 헤드라인으로 언론에서 다뤄준다는 걸까지 생각을 했겠죠. 그게 정무감각입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리에 대해서 고수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시라. 변온동물 이걸로 많은 분들이 추미애의 내공을 박수를 보낼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그 충분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호순 수석 특검한테는 뭐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 재집행을 이르면 오늘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이 오후 3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없는 걸 보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 7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죠. 지금 네. 체포영장의 기한이. 그래서 그 전에 아마도 다시 한번 이 말하자면 집행 시도는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만약 오늘 안 한다면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에 그런 경우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의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어차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그 향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 방어하려는 측과 캐내려는 측에 있어서의 어떤 기싸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특검에서 그냥 이대로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라고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일과 시간에는 뭐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이제 에어컨 나오는 접견실, 특히 이제 특별 접견실에 주로 있고 그다음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제 네. 수감실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아마 수감실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선 구치소 내의 변호사 접견실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마 거기에서야 무슨 뭐 속옷 차림으로 이 특검팀을 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여러 가지 이상한 정말 우리가 도저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당당하게 정말 이 변호인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집행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